And I see you smile.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의 한 구절입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버려지는 것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고물 취급받던 물건이요, 한 작가에 의해서 경주의 보물로 재탄생됐습니다. 재활용으로 천년의 빛을 밝히는 설치미술가,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이자 설치미술가로 활동 중인 한원석입니다. 경주는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잠시 들려서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계속 살아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일단 하늘이 너무 잘 보이는, 그리고 그 하늘을 배경으로 한 능과 문화재가 가득 찬 너무나도 매력 있는 도시입니다. 다른 곳은 그냥 자연이, 예를 들어 제주도면 자연이죠. 그런데 경주는 인간과 자연이 잘 어우러진 천년 이상의 모습이 있죠. 예, 그게 경주의 최고의 매력이죠. 자, 오늘의 동해인 설치미술가 한원석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진짜 완연한 만추의 그 시기에 선생님 만나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첨성대 앞에 와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경주를 상징하는 네. 그런 스팟이기도 하고, 날씨도 좋은데 진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 예. 지금 뭐 수학여행 온 학생들도 진짜 많이 있고요. 예. 참 기분이 좋은 날인데, 예술가한테는 이런 가을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영감이 솟는 그런 계절일까요? 추수라는 개념이 전 좀 큰 것 같아요. 결실? 예, 예. 그런. 그래서 나는 이때쯤 한 해에 어떤 추수를 했나, 어떤 결실이 있는가라고 돌아보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예. 계절이군요. 네. 또 예술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런 시간들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기는 해요. 건축가이시기도 하고 설치미술가이시기도 한데, 설치미술이요, 뭐 얘기는 많이 듣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우리가 설치미술 어떤 거라고 개념을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어떤 장르를 칼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네. 수는 없어요. 없고, 조금 현대적인 미술의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제 조각이라는 게 있었고, 네. 회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만들거나 그리지 않고 이미 있는 물건들이거나 또는 영속성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작품들을 설치미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작품에다가 좀 더 그 작가의 개념을 더 많이 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작가들이 좀 더 자유롭게 예, 그냥 놔둔다라고 말 그대로 설치라고 한다라는 것은 놓아둔다라고 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 작품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그 지난 10월이었죠? 신라문화제에 있었습니다. 네네. 경주에서는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너무나 유명한 예술 축제인데요. 봉황대 광장에서 그 선생님의 작품 첨성대를 그대로 닮은 그 작품이 아주 그냥 존재감을 뿜뿜 내뿜으면서 많은 분들의 이목을 확 사로잡았었거든요. 또 저희가 일부러 또 이 첨성대 앞에 네. 예, 촬영 장소를 잡은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한데요. 경주하면 또 첨성대잖아요. 네네. 예.
직접 설명 좀 해주시죠, 작품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첨성대를 모티브로 했어요. 네. 뭐 저 작품 오마주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저 작품이죠. 뭐 건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거를 이제 버려진 헤트라이트 1,500여 개를 가지고 재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작품명은 리버스라고 해서 환생입니다. 예, 그 환생의 뜻은 헤트라이트가 다시 태어난다, 버려진 이 쓰레기가 다시 예술로 태어난다도 있고요. 예. 저 1000년이 넘은 저 첨성대가 다시 태어나서 내 앞에 다가온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첨성대 저희가 지금 앞에 있지만 네, 되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네네네. 저거를 실제 사이즈로 재현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야, 저는 그 용기도 대단한 것 같아요. 조금 작게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실제 사이즈로 이거를 만드셨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첨성대를 많이 봤고 첨성대를 익숙하게 봐왔어요. 근데 물론 소재와 시대는 바뀌었지만 첨성대를 가장 똑같이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게 단순하게 크기만의 얘기가 아니라 네. 만들 당시에 그 3D 스캐닝이라는 기술도 흔치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가 언제죠? 2006년도입니다. 네. 그때면은 벌써 15년 전이니까 네. 정말로 3D 스캐닝이 익숙지 않을 시기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3D 스캐닝을 해서 사실 돌에 튀어나온 정도에도 네. 헤트라이트를 좀 맞춰봤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익숙함과 새로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접하는 작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첨성대에 대한 그 경외심? 예,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원형에 가깝게 네. 만들고 싶었던 작가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작품 뭐니 해도 백미는 그 조명, 아, 예. 예, 그 조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첨성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별을 관측하던 네.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작가님의 손에 의해서 리버스 되면서 예. 스스로 빛을 예, 내는 맞습니다. 작품으로 태어났다는 네. 게 진짜 너무 멋집니다. 근데 그게 펠라이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그 빛을 어떻게 내는 거죠? 원리가 뭐예요? 우선은 저도 처음에 네. 이제 헤트라이트를 막 쐈어요. 쏴서 불을 켰는데 헤트라이트의 조명이 꽤 와트 수가 높아요. 그래서 저거를 다 키려면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다 분해했죠. 분해하고 다시 LED를 집어넣어서 그러셨군요. 예, LED를 가지고 조명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반사판이라고 합니다. 눈이 네네. 부시지 말라고 하는 그 반사판을 뜯어내고, 헤트라이트가 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재미를 줘서 정면을 봤을 때도 일부는 밝고 일부는 좀 어두운 형태를 만들게 됐습니다. 진짜 이 봐도 그렇지만 규모도 규모고 헤드라이트 1,500개요. 네네. 그거를 모으는데도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걸렸을 것 같은데, 총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나요? 제작 기간을 일일이 따지면 너무 길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헤트라이트를 모으는 것에부터 그러게요. 시작을 네. 하고요. 그래서 뭐 1년은 훨씬 넘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저거 하나에만 매진을 하시면서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야, 맞습니다. 모든 시간을.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렇게 만드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가 계속 변화하거든요. 네네. 예, 이렇게 회화처럼 빨간색을 확 칠해서 캠퍼스의 느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저거는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조금씩 변화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주로 작품 만드는 시간에 네. 집중을 합니다. 네. 야, 말이 그렇지 1년 동안 저 큰 작품을 하는 동안 얼마나 또 고생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예. 있으셨을까. 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짐작은 못하지만 그런 예, 생각들을 예. 하게 네, 되는데, 네. 근데 그만큼 고생한 만큼 작품이 완성이 됐을 때 그 뿌듯하면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맞습니다. 게다가 또 뭐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뜨거운 반응들을 보여주시니까. 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예. 작가로선 정말 행복한 일이고요. 네. 예. 어떤 반응 들었을 때 제일 기쁘셨어요? 기뻤다기보다는 이제 재밌는 반응이 하나 있었던 게, 외국인 2명이 오더니 네.
이 첨성대는 왜 불이 들어오냐.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오버랩 된다. 약간 역사를 오버랩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마치 타임머신처럼 이 아이가 빛으로 훅 여기로 와 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 엄청 감동하셨겠는데요? 예, 뭐 그 친구가 전 지금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이건 그러게요. 왜 예, 그러니까 이 첨성대와 이 첨성대를 좀 혼란을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죠. 가졌던 것 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그러니까. 예. 이야, 그게 이제 재밌습니다. 옮겨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을 예, 할 수 있고 예, 특히 예, 외국인이라면. 네. 그렇게 의미 있고 멋진 작품인데요. 지금은 봉황대 광장에 없잖아요. 네네. 경북 도청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언제 또 그렇게 이사를 간 거예요? 전시 끝나자마자 뭐 하루 만에 갔어요. 하루 만에 옮겨졌고요. 예. 예, 경북 도청에 이제 원당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첨성대 이 환생이라는 작품이 조명 덩어리니까 네. 연못가에 가면 쫙 이렇게 빛이 비치거든요. 더 아름답게 예, 어울리겠네요. 그래서 첨성대가 가기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아주 길게 예, 전시를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약간 네. 아쉽다는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예. 이제 경주만 밝히는 게 아니라 이제 도청까지 갔으니까 우리 네. 경북 전체를 밝혀주고 네네. 더 많은 분들이 작품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 작품이 워낙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 첨성대를 오마주한 작품 말고도 네. 성덕대왕 신종을 아, 예. 아주 독특한 소재로 네. 재현한 작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 작품도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이름은 형연입니다. 형연. 예, 맑게 멀리 퍼지다 이런 뜻이고요. 저는 좀 작품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 거라고 결정을 하고 소재를 찾는 게 아니라 네. 제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이기 때문에 어, 소재를 먼저 발견하고 그 소재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어떤 재료를 봤을 때 네네. 보는 순간 저걸로는 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영감이 확 떠오르세요? 아, 그렇게 천재는 아니고요. 고민을 좀 하시는 스타일인가요? 예, 그 소재들이 일단은 제 작업실, 제 생활 영역 가장 가까운데 가지고 와서 사람이 강아지랑 대화를 시도하듯이 네. 비록 무생물이지만 그 버려진 헤드라이트나 스피커를 가지고 들어와서 열심히 대화를 시도합니다.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군요. 그렇죠. 아, 이 소재로 무엇을 만들어야 뭐 이 아이들이 가장 예술성 있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첨성대를 만들었던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별을 관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헤드라이트 하나하나를 별로 해석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피커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에밀레 종을 딱 보는 순간 아, 그래, 저걸 만들자라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좀 그건 잘못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그거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것도 실제 크기로 우리는 일단 예. 실제 크기 무조건 실제 사이즈입니다. 최대한 어떻게 보면 재현한다가 더 맞아요. 네네. 재현한다가 맞고요. 그래서 스피커를 붙이다 보니까 이제 3,300개가 됐고. 야. 그리고 이제 그 스피커에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6,600개의 선이 나오고 이제 그 선을 연결할 수 있는 앰프를 만들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과거부터 환경과 쓰레기 버려지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즉 버려진 걸로 작업하게 된 이유는 돈이 참 없는데 영국에 유학을 갔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 과제를 내야 되는데 영국의 높은 물가에 제가 살 수 있는 미술 재료가 너무 국한돼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담배 꽁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담배 꽁초를 활용해서 작품을 했고 그 부분에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게 아마 제가 지금까지 버려진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뭐 2차 선택지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작품 소재의 원칙은 첫째는 흔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지가 가능해야 되고요. 작품으로 했을 때 그 소재 자체가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상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 소재를 구분할 때는 분명한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에 폐자재를 많이 활용했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건축, 인테리어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폐자재를 많이 활용했었고요. 첫 전시 때 그때부터 담배꽁초를 썼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스피커, 그 다음에 장판 안에 들어가 있던 지관, 그리고 지금은 페트병, 뭐 지금은 그리고 마대를 활용해서 계속 소재를 찾고 그 소재를 디벨롭 중입니다. 작가님 작품들은요 하나같이 스케일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네. 특히나 그 경주의 워낙 유명한 유물들을 작품 모티브로 삼으시고 작품을 하시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고요.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됐던 게 이제 쓰레기죠. 쓰레기라는 용어를 잠시 정리하면 뭐 가치를 잃어서 버려진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다시 가치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죠. 가치란 무엇인가? 사실 제가 던지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들에게 있는 가치란 무엇인가? What is value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가치를 잃었던 것들을 가지고 뭐 담배꽁초,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가장 가치롭다고 보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를 재현하면서 예, 그게 다시 예술로 태어나면서 버려지는 것들 또 버려질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 특히 이렇게 경주에 있는 유물들을 작품화 하셨는데 사실 고향은 또 경주가 아니시고 부산이신 걸로 예, 예. 알고 있는데 요즘 그 양동마을에서도 좀 지내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글로 또 이주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이주 작가 한원석입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나라를 거쳐서 살았어요. 뭐 런던도, 동경, 뭐 상하이, 베이징, 뭐 스코틀랜드, 뭐 네덜란드 이렇게 막 떠돌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심한 거는 한 2, 3년 전인데 네. 이제 경주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2006년, 2005년 전부터 난 경주를 참 많이 사랑했구나.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네. 네, 저의 굉장히 소중한 후원자, 네. 독지가가 네. 경주를 좀 느끼려면 양동마을에서 좀 살아봐라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네. 예, 양동마을에서 살게 됐습니다. 뭐 작가님 뭐 태어난 곳은 부산.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영국, 뭐 일본, 중국,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뭐 다양한 곳에서 네. 사셨는데 결국 내 뼈를 묻기로 결심한 곳은 경주? 네, 예, 뭐 그렇게. 그러면 그 많은 곳들 중에서도 이제는 한원석 작가님의 제2의 고향은 경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예,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잘 선택했다고 보고 있고요. 부산 사람들이 섭섭하겠네요. 뭐 그거는 이제 결국 얼만큼 사랑하느냐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나랑 얼마나 맞느냐인데 일단은 전 경주가 높은 건물이 없어서 너무 좋고 그렇군요. 잘 보존되어 있어서 너무 좋고 여기서 그냥 만나게 되는 문화재들 하나하나가 저에겐 굉장히 큰 영감을 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경주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로 갔을 때 신라 시대로 가면 경주는 정말 세계적인 도시였을 거고 그럼요. 네. 뭐 저보다 더 대단한 작가들이 그 당시에 경주에 와서 예, 붓글씨를 뽐내고 난을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제 이렇게 경주로 이주해 오면서 또 주변에 좋은 작가들이 경주로 또 오길 바라고 그렇군요. 예, 네. 경주가 아티스트에게 너무 행복하고 음, 좋은 도시라고 네. 예, 생각합니다. 정말 그 경주에 대한 애정이 담뿍 느껴지는데 네. 저에게까지 뭐 건축가이시고 설치미술가이시고 네. 예술가시잖아요. 아티스트신데 그 예술가의 눈으로 봤을 때 경주는 어떤 도시인지 궁금해요. 저한테 경주를 단편적으로 딱 얘기하긴 쉽지 않지만 이제 이 뒤가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저 사이에 우뚝 솟은 저렇게 1000년이 훨씬 넘은 돌덩이들이 있는 예, 그게 저한테는 경주인 것 같아요. 제가 타 도시에 가면 그냥 유리 덩어리로 된 높은 건물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본주의적 욕망 속에 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주는 그래도 예가 있고 격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게 자연에 감싸져 있다. 예. 그래서 전 그 부분에서 경주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에게는. 네. 다른 도시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네. 그만의 그 색깔이 있다. 그렇죠. 경주는 뭐 당연히 색깔이 있죠. 예. 색깔로 표현한다면 경주는 무슨 색일까요? 잘 익은 감 색깔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되게 잘 익어 있는. 네. 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감 색깔이 아니라 잘 익어 있는. 잘 익어 있는. 예. 풋감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첨성대를 만들고 첨성대를 전시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만들기 전부터 굉장히 사랑받는 네. 아이거든요. 네, 네. 그걸 재현한다라고 했을 때 부담이 정말 컸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 부담을 이겨내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작품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그런 부담은 노동으로 이겨내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면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면 그래도 감동을 주진 않을까라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고 이제 작가의 손을 떠나서 전시하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관객들의 몫이거든요. 네. 뭐 형연도 마찬가지고 네. 뭐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다라는 종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걸 만들 때는 정말 저한테는 예, 큰 부담이 있죠. 그렇군요. 예. 사실 뭐 경주는 모두가 이견을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하셨듯이 완벽한 자연이 있고 정말 넘쳐나는 문화유산들이 있고 네네. 그런데 사실 이제 구슬도 아무리 예뻐도 이게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라서 이제 어떻게 좀 잘 꿰을 수 있을까를 많이들 고민들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경주를 사랑하는 예술가로서 네네. 그런 부분들, 경주가 어떤 부분을 보강하면 이 구슬들로 더 멋진 보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과거 신라 시대 때
이 경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은 가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죠. 근데 제가 경험했던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베니스라는 곳과 하나는 바젤이라는 곳입니다. 베니스 또한 작은 도시예요. 한 20만 정도 사는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가 세계 예술의 수도가 됐고 네네. 바젤 또한 아트페어로 네. 세계 예술의 수도가 됐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도시는 런던과 뉴욕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 도시만의 색깔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경주 같은 도시가 세계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경주가 문화예술의 수도가 됐으면 하는 마음. 예, 정말 유명한 도시가 돼서 네. 외국의 많은 작가들이 오고 또 경주에서 정말 좋은 작가들이 길러져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고요. 그 역할을 조금 하고 싶어서 사실 이번에 첨성대 전시도 했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경주에 좀 그런 도시로, 예. 지금 뭐 갑자기 공장을 지을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경쟁력, 경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활용하는 도시가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예술은 발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술은 자극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술은 감동을 기반합니다. 뭔가 부모 없이 또 뭔가 영감 없이 무턱대고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저는 이 경주의 이 오래된 도시가 작가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저 또한 여기서 영감을 받고 그래서 저한테는 영감의 도시로는 경주만한 도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베니스나 파리를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깐 친구네 아버지랑 대화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경주는 마치 저의 할아버지,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능을 봐도 그냥 단순하게 능이라는 형태가 되게 단순하지만 그 등 안에는 뭔가 우리 할아버지의 친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친구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옛 우리 선조들의 얘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들이 저한테는 아주 묘한 따뜻함과 더불어 많은 상상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훨씬 더 경주라는 도시가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가님 작품 네네. 리버스요. 네. 물론 경북도청에 가 있는 것도 의미가 참 크지만 네네. 우리 지역민의 입장에서 저는 그게 좀 내내 아쉽습니다. 아, 예. 그거 작품을 하나 더 만들어서 경주에도 계속 상설로 전시를 하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사실 그런 요구 안 받으세요? 뭐 오늘 아침에도 그게 왜 갔냐라고 아쉬워들 얘기를 하시죠. 예, 들었어요. 정말 저한테는 꿈 같은 얘기 같아요. 그냥 이 첨성대가 1000년, 14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이 자리에 그냥 우두커니 아무 일 없었듯이 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손자의 손자들이 저 작품을 봐요. 저도 사실은 경주 어딘가에 제 첨성대를 이 경주 분들하고 경북 분들하고 꼭 협업해서 예, 하나를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거 더 의미가 있네요. 네. 또 지역 작가들과 함께 협업을 예, 한다면. 그러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 아닐까. 네, 그러면 저는 이주자까지만 이제 저희 자손들은 경주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꿈을 예, 꿔봅니다. 저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이 오래된 우리 역사에 살아 숨쉬는 첨성대도 있고 네. 새로 태어난 그 첨성대
우리가 함께 같은 공간에서 맞습니다.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네.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노력해 예, 보겠습니다. 방송 나갔으니까 다른 작가님들한테 연락이 좀 올 것 같아요. 아, 예, 뭐 너무 환영하는 일입니다. 예, 경주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네. 또 사회적인 그런 의미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작품 활동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경주 첨성대를 하나 세워보고 싶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개 구상하는 것 중에 좀 정말로 주민 참여적인 일을 작업을 해보고 싶은 건 이제 왜 10원짜리에 항상 등장했던 가장 익숙한 다보탑을 다보탑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세요? 예, 저는 뭐 야. 부분을 좀 예. 가장 쉽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걸로 네. 이제 다보탑의 실제 사이즈를 만들겠죠. 근데 그 안에는 조명 덩어리를 넣고 야, 근데 다보탑은 되게 디테일이 많아서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이제 멋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야 일단 재밌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민분들이 이제 페트병을 가져오면 페트병으로. 예. 좀 드라이기 이렇게 녹여서 네. 하나의 플라스틱 덩어리로 조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고 그렇게 이제 경주에서 그렇게 활동해 보고 싶고요. 네. 작품 중에 형연 성덕당 신종을 형상화한 거는 뭐 경주 작가 이름으로 뭐 런던에서 한번 전시해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성덕당 신종을 가지고 못 나가니까 그거를 런던 한복판에서 정말 그 안에서 이제 그 에밀레 종 소리를 켜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예술의 혼을 경주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야, 진짜 너무 멋진데요? 빨리 그 날을 제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국 사람들이 진짜 막 어메이징하다고 네네. 난리 날 것 같아요. 안 봐도 뻔합니다. 예. 저희가 늘 응원 드리고요. 그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작품 계획도 진짜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경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베니스 못지않은 그 예술의 장으로 만드는데 우리 작가님이 힘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경주에 계속 계셔야 됩니다. 아, 예. 경주에서 그런 역할들 잘 해주시고요. 네네. 오늘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know just what you want.